우리 숙제 질문부터 먼저 꼼꼼히 보고 갑시다. 이게 도형 파트가 어려워. 도형 파트가 어려워서 생소하기도 하고 원래 도형을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냥 많이 경험치를 쌓는다고 생각해줘. 많이 보고 질문 많이 하고 안 되는 거 계속 눈으로 확인하면서 다음에 이제 시험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질문 항상 많이 합시다. 자, 이쪽에 몇 쪽이니 여기? 92쪽에 질문할 거 있으면 번호 불러볼까? 72번. 72. 봅시다. 72번부터 볼게. 지금 직선 AD랑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이게 항상 우리가 평행 이동을 좀 잘 보면 되거든. 이게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벡터에서도 중요하게 쓰일 건데, 내가 지금 AD랑 CF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얘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지는 걸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요 정팔면체에 대해서 공부를 좀 깊게 안 해봐서 그런데, 정팔면체 얘랑 누가 평행하냐면 얘 마주보고 있는 얘가 평행해. 그래서 AD를 1로 옮길 수 있어. 그럼 완전 끝난 거지. 얘랑 얘가 이루는 각은 정팔면체니까 얘가 정삼각형이잖아. 그래서 60도가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경험치를 쌓아나가면 다음 시간부터 쉽게 볼 수 있을 거고. 또 이쪽에 더 없으면 넘겨서 100쪽, 101쪽에 질문해 봅시다. 88번. 또 다 불러봅시다. 88, 94. 88 봅시다. 88번에 그래, 요것도 이제 약간 이런 게 필요해. 여우같이 푸는 게 좀 중요하거든. 당연히 직각 삼각형이겠거니라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우리가 매번 선생님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삼수선의 정리를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매번 뭔가를 삼수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증명하거나 확인해야지만 내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삼수선의 정리도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삼수선의 정리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을 때 직각 요 위에 평면의 직각 그러니까 요 셋 중에 두 개가 직각이면 나머지 하나도 직각에다가 삼수선의 정리인 거잖아. 이걸 생각하면 조금 편하기는 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가 여기서 H랑 M이랑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만들어 볼게. 이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HI랑 MG가 수직이다라는 거. 요게 이 문제에서 핵심이야. 근데 이게 당연히 직각이 아니면 이제 문제를 못 풀 거거든. 그래서 이런 좀 당연히 되겠거니 마인드가 좀 필요하기는 해.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HI 요 놈의 길이란 말이야. 요 놈의 길이. 그럼 얘가 지금 왜 얘가 수직인지를 보여보면 삼수선의 정리에 의해서 요 직선 MG랑 DI가 지금 수직이지. 여기가 수직이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 다음에 DM 얘가 지금 요 밑에 있는 평면하고 수직이다라는 건 우리가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지금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딱 삼수선의 정리가 만족되는 거지. 두 개가 수직이니까 나머지 하나도 수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번 확인하면 너무 힘드니까 아니면 이제 이렇게 삼수선의 정리 세 개 중에 두 개가 수직이면 나머지 하나가 수직이다로 생각을 해보면 편하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요 삼각형 이렇게 근데 한 번만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 지금 HM 그림을 좀 그냥 막 그릴게. H, M, G 이렇게 있을 때 요 I 구하고 싶은 거잖아. 이렇게 구하고 싶은 거니까 얘는 지금 H 요 삼각형의 넓이 얼마니? 요 삼각형의 넓이 지금 직각인 게 없어서 그럴 수 있는데 여기 지금 4지. 그치? 높이도 요거 높이를 생각하면 되지. 요거 이렇게 높이를 생각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8이 되겠다. 8. 얘가 뭐랑 똑같으면 되냐면 요 놈의 길이 여기가 2고 여기가 4니까 여기가 2루트 5 나오나?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 길이가 2루트 5.
되고 x다라고 이렇게 두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2 루트 5가 넓이 8이랑 똑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x 찾을 수 있겠지? 루트 5분의 8. 그래서 직각만 좀 잘 보면 되고. 그 다음에 94번. 아, 이것도 이 도형을 보는 이 시각이 좀 쉽지 않기는 해. 도형을 보는 시각이 쉽지가 않아서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볼 때 우리 항상 문제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거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어떻게 보기로 했냐면 두 평면이 이루는 교선이 있을 때 뭘 하기로 했냐면 이 교선에서 각각 평면의 수직이 되도록 선을 하나 긋기로 했거든. 근데 지금 그게 없지. 얘는 지금 교선에서 60도 평면 알파에 60도로 선을 긋은 거고 평면 베타에 45도로 선을 긋은 거니까 나는 지금 수선의 발을 내리거나 그러니까 수직선상의 선이 하나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만 생각을 해볼게. 선생님이 여기 교선 위에 점 하나를 잡아가지고 뭐 Q라고 잡아볼게. Q를 잡아서 알파에 수직으로 선을 하나 올려보는 거야. 이렇게 알파의 수직으로. 그럼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 점을 A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해볼게. 그리고 이게 입체도형이라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내가 정말 잠깐만 얘도 왜 아프니? 됐다.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베타에도 수직으로 선을 긋는 거야. 베타에도 수직으로. 그래서 요거랑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약간 수직의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수직이 되게 선을 만들어서 만나는 점을 B라고 이렇게 찍어볼게.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M과 N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니? 지금 맞아? M과 N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직선 NM이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직선이 만약에 평면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봅시다. 평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이루고 있어. 이렇게 이루고 있잖아. 근데 이 평면에서는 선분을 삐뚤게 이렇게 하나 잡은 거고 이쪽 평면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분을 삐뚤게 이렇게 하나 잡은 거지. 그럼 지금 직선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형태냐면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삐뚤게 되어 있어. 그럼 이루는 각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각을 재야 된단 말이야. 요각. 평면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요각을 재야 되니까 빨리 한 평면에 있도록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야 우리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두 직선이 한 평면상에 있을 때 값을 보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빨리 어떤 삼각형을 보고 싶은 거냐면 APB라는 삼각형을 보고 싶은 거야. 여기다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 B라는 삼각형을 보고 싶은 거고 이 세타 값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세 변의 길이를 다 알면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그걸 하고 싶은 거야. 우리 항상 헷갈리면 도형을 쪼개서 보는 시야를 가져봐봐. 요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은 이쁘게 잘 되어 있어. 여기 이쁘게 잘 보여. 이쁘게 잘 보이고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A란 말이야. 요 45도 직각삼각형이 지금 약간 휘어져 있어서 잘 안 보인다라는 거지.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45도니까 선생님 여기다 그림을 여기다 한번 다시 그려보면 PQ는 공통으로 갖고 있고 여기서 45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B가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여기가 45도. 그럼 내가 길이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차피 삼각 B잖아. 길이를 하나 세팅할게. 그냥 뭐라고? 이 가운데 길이 PQ를 1이라고 세팅을 해보자. 그러면 삼각 B에 의해서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요 길이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PB, PQ도 1대 1대 루트 2니까 1 루트 2 이렇게 세팅이 되겠다. 그럼 봐봐. PA의 길이가 구해졌지. 여기 루트 3이야. PB의 길이도 구해져서 루트 2야. 그럼 AB만 구하면 되거든. AB는 어떻게 될까? 보일까? 요거 여기 직각삼각형 만들어져 있는 거 아니야?
요거 직각 있지. 이렇게. 이게 또 삼수의 정리니까. 여기 두 평면의 직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기가 또 직각이야. 그럼 AQ가 지금 요 길이가 루트 3이고 여기가 루트 3이 아니라 2지. 뭐 하는 거야? 여기가 루 1이었나? 이렇게. 그래서 AB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 여기도 한 번만 다시 그려보면 여기가 또 직각인 거잖아. A, Q, B. 여기가 지금 이렇게 또 직각인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루트 3, 1이니까 얘는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겠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법칙 이으면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쭈루룩 쓴다 했잖아. 2배에 둘이 곱한 거. 2 곱하기 루트 2분의 요놈의 제곱 더한 거에서 요놈의 제곱을 빼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원래 이제 문제 의도는 이거야. 코사인 법칙을 안 써도 지금 내가 대충 그렸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그려놓고 봤더니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지. A, P, B 여기 세타고 2고 루트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 거니까 내가 여기서 A의 밑변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은 여기 이렇게 수직으로 이등분 되니까 2분의 루트 2 이게 2가 돼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찾을 수도 있겠다. 이게 의도긴 한데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까다로운 문제야. 도형을 계속 삼각형들을 내가 보기 좋게 평면에다가 다시 그려서 보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또 질문할 거 있으면 해봅시다. 자, 우선 만약에 더 있으면 개별적으로라도 꼭 질문하고. 지금 다 오고 박시리도 오고 있고. 봅시다. 진도를 나갑시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정사형을 할 건데 오늘 배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보면 오늘 정사형을 할 거고 공간좌표라는 걸 할 거야. 공간좌표라는 걸 할 거라서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저번 시간하고 어떻게 보면 뭐 반대로 저번 시간도 비슷할 거야. 저번 시간처럼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사형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야.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고 우리가 이제 오늘 공간도형을 볼 거거든. 공간도형을 볼 건데 선생님이 최대한 너네가 헷갈리지 않고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서 설명을 할게. 정말 여기 원래 많이 헷갈려요. 공간좌표를 많이 헷갈려 하는데 선생님이 최대한 헷갈리지 않고 너네가 평면좌표에서 했던 거 그대로 쓸 수 있게 잘 설명을 해볼 테니 잘 해봅시다.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워. 특히 정사형이 그래. 정사형이 많이 어려워. 제일 까다로운 파트 중에 하나여가지고 우선 이론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잘 해봅시다. 자, 봐봐. 자, 정사형. 어떤 걸 정사형이라고 부를 거냐면 정사형 발을 정자에다가 그림자 영자고 그 빛을 투사한다 할 때 그 빛을 쏠 사자거든. 그래서 바르게 쏜 그림자야. 바르게 쏜 빛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라고 부르거든. 잘 생각해줘. 그냥 그림자가 아니야. 그냥 그림자가 아니라 바르게 쏜 빛에 대한 그림자를 우리는 정사형이다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걸 하기 전에 여기다가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내가 평면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그냥 평행하잖아.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입체감을 있게 보지 않고 평면을 너네가 진짜 옆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옆에서 보면 이게 선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평면을 정확하게 옆에서 보면 선처럼 보일 테니까 그 상황을 한번 우리 보고 싶은 거야. 여기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어. 평면 알파가 있고 어떤 직선이 이렇게 뚫고 가고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연장선을 이렇게 거가지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여기를 세타다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평면이 있어가지고 평면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세타다라고 해볼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해보고 싶냐면 직선 위에다가 점 두 개를 잡아가지고 선분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 선분 A, B 이렇게 하나 잡아볼게. 그래서 이 선분을 길이를 L이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봅시다. L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러면 정사형 내가 뭐라 그러냐면 바르게 쏜 빛의 그림자라 그랬잖아. 정사형 바르게 어떻게 쏠 거냐면 여기다 한 번만 쓸게. 선분 A, B에 정확하게 워딩은 이렇게 할 거야.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이다 라고 부를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핵심이야. 평면 알파로의. 그럼 의미가 뭐냐? 평면 알파에
수직이 되게 빛을 쏘는 거야. 평면 알파에 어떻게 수직이 되게 빛을 쏠 거라고. 그럼 내가 이렇게 빛을 쏘면 여기 있는 A가 수직으로 평면 알파의 수직으로 이렇게 대응돼서 어딘가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겠지. 이건 선생님이 A 프라임이라고 해요. 이렇게 수직으로 찍힐 거야. 마찬가지로 B도 이렇게 똑같이 평면 알파의 수직이 되게끔 그림자가 찍히겠지. 요걸 B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A 프라임, B 프라임을 연결한 요 놈이 마치 뭐처럼 그림자처럼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그림자처럼. 요거를 L 프라임이다라고 이렇게 해볼게. 그럼 우리는 선분 AB의 평면 알파로의 정사형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야? 얘를 A 프라임, B 프라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당연히 이 둘의 관계겠지.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선분 AB의 길이는 L이라고 쓸게. L에다가 이 지금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하면 그게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야.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거든. 왜 그럴까? 내가 요 L을 이 선분 AB를 평행이동해 가지고 이 A 프라임하고 점이 만나게 딱 평행이동을 한번 해볼게. 내가 AB를 평행이동을 해가지고 A 프라임하고 만나게 이렇게 선을 하나만 그어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A 프라임, 여기가 B 프라임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L이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요 각이 세타니까 당연히 여기 크기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동의각이니까 세타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바로 끝난 거야.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뭐분의 뭘이야? L분의 L 프라임인 거 맞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립이 되는 거지. 이게 성립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정사형의 전부야. 정사형은 거의 요 공식 가지고 모든 걸 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에 직선이 아니라 어떤 도형이었어. 어떤 도형이 이렇게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도형이 이루는 넓이를 S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내가 정사형을 때렸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 도형의 넓이를 S 프라임이라고 하면 똑같은 규칙이 성립할 거야. 원래 도형의 넓이인 S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그게 정사형의 넓이가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길이든 넓이든 항상 같은 공식을 쓸 거기 때문에 정사형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내가 정사형을 할 수 있는 도형들 생각해보면 이런 거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 안 해도 돼. 자, 점을 정사형하면 점이 될 거고 선분을 정사형하면 선분이 될 거고 어떤 평면이라고 해야 될까? 이 평면 도형을 정사형해도 평면 도형이 될 거고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 내가 입체 도형을 정사형한다는 건 그림자, 즉 평면에서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니까 평면 도형으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 상상력이 좀 필요할 수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입체 도형을 정사형했을 때 평면 도형이 된다는 상상력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 이게 옛날 수능 기출문제야. 수능 기출문제를 하나만 좀 소개를 하면 어떤 원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비스듬하게 어떤 원기둥이 이렇게 있는 거야. 어떤 원기둥이 이렇게 있어. 내가 원기둥을 어떤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이렇게 때리면 뭐가 만들어질까? 지금 당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할 게 아니니까 선생님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이 원기둥이 있을 때 밑면과 윗면의 중심이 있을 거거든. 밑면과 윗면의 중심이 있겠지. 그러면 요 지금 중심을 따라서 요렇게 정사형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중심의 바깥쪽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중심의 바깥쪽으로는 요렇게 타원이 만들어져. 원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상태로 정사형이 되기 때문에 타원이 만들어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렇게 타원이 만들어져. 그럼 이쪽은 뭐가 만들어질까? 여기는 직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타원 두 개랑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형이 정사형이 되겠다 이런 상상력이 좀 필요할 수 있어. 이거 이제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좀 보면 될 거고 지금은 볼만한 도형은 아니니까 이런 상상력만 좀 보면 되겠다. 그래서 정사형 뭐라고?
빛을 바르게 쐈을 때의 그림자야.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문제를 크게 몇 가지로 풀게 될 거냐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풀게 돼.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풀게 돼. 잘 봐봐. 내가 하고 싶은 게 이제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이 정사형된 길이를 구하거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하거나 혹은 뭘 구할 수도 있냐면 요걸 구할 수도 있어. 코사인 세타. 혹은 정사형 하기 전에 넓이를 구할 때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 좀 팁을 줄게. 우리가 빛을 바르게 쏜 게 정사형인데 사실 우리는 그림자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너네 한 번만 생각해봐. 막대기가 이렇게 있어. 땅에 막대기가 있는 거야.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자는 어떤 그림자야? 태양이 여기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빛이 비스듬하게 와. 이렇게 빛이 오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 어떻게 생겨?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는 이거야. 근데 이건 정사형이 아니라고. 뭐 정사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써야 되거든. 이거 너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내가 만약에 이 막대기의 길이가 1m야. 1m야? 태양이 지금 30도의 각도로 오고 있어. 이렇게. 참고로 태양이 30도의 각도로 빛이 들어오면 다 얼어 죽을 거야. 극지방이나 이렇게 들어와. 그럼 내가 요 길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 정사형은 뭐냐면 평면으로 수직으로 내려 쏜 거거든. 그럼 내가 빨리 여기 보조선이 필요해. 요 지금 태양이 들어오는 것에 보조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하나만 그어볼게. 이렇게. 그럼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렇게. 얘가 정사형이야. 누구의 정사형? 태양빛을 이렇게 쏘면 드디어 평면에 수직으로 내려 꽂은 거잖아. 그렇지? 1이 여기에 정사형 되는 거야. 그럼 여기 각도가 몇 도니? 여기가 30도니까 얘 여기 30도인 거 맞니? 얘가 60도고. 그치? 그래서 요 길이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돼. 그럼 다시 봐봐. 얘가 빛이 이렇게 쐈다고 치면 요 놈의 정사형이 얘가 되는 거야. 맞니? 몇 도로 들어? 60도로 들어. 그러니까 요 놈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해준 게 얘가 돼야 된다고. 그치? 그래서 2분의 루트 3에다 2분 여기다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요게 돼야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2분의 루트 3, 루트 3분, 루트 3이 되나? 이게 그림자가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수직으로 쏘기만 봐야 돼. 이게 정사형의 끝판왕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내가 끝판왕을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정사형의 핵심은 뭐다? 수직으로 빛을 내린 거다. 그래 이게 힘들잖아. 도대체 뭐가 정사형인지 보는 게 너네 쉽지가 않아. 그래서 내가 팁을 주겠다고. 이제 우리 상학함수 다 배웠어. 모든 친구들이 상학함수를 배웠으니까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는 반드시 어디랑 어디 사이의 값밖에 못 갔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의 값밖에 못 가는 거 맞니? 근데 봐봐. 기백에서는, 기하 벡터에서는 각을 뭐만 봐? 작은 각, 예각만 봐. 맞니? 우리 기하 벡터에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작은 각을 각으로 택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보냐면 이 세타가 예각일 때만 봐. 그럼 세타가 예각일 때 코사인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 1보다 작거나 같이. 근데 0인 거는 각이 0도일 때고 이거는 직각일 때가 1인 거니까 0일 때가 1이고 직각일 때가 0인 거니까 결국 우리가 그 극단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코사인 세타는 0하고 1 사이의 값이지. 그럼 생각을 해봐. 원래 놈에다가 코사인을 취한 게 정사형이 되면 무조건 정사형 된 건 원래 놈보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어. 맞니? 무조건 둘 중에 큰 게 원래 놈이고 작은 게 정사형 된 놈이라고. 그러니까 코사인을 어디다 곱해야 될지를 너네가 알 수 있을 거야. 이게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코사인을 어디다 곱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팁을 하나 주고 싶은 거고 내가 이제 정사형 된 L 프라임 혹은 S 프라임을 구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이제 바로 문제 볼 건데 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저 정사형 저걸 공식이라고 말하기 좀 그런데 공식을 쓰는 방법이 있는 거지. 그럼 내가 공식을 쓰려면 뭘 알고 있어야 돼? 세타를 알고 있어야 돼. 두 평면 혹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언제 쓸 거냐면 세타를 알 때 쓰는 거야. 세타를 알거나 구하는 게 쉬울 때. 그러면 두 번째는 이걸 구하기 힘들 때가 있거든. 구하기 힘들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어떨 땐 때로 좋은 방법이냐면 직접 찾는 거야. 내가 정사형을 직접 때려가지고 정사형 될 게 뭔지를 보면 그냥 그 길이 직접 구하거나 넓이를 직접 구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요걸 할 줄 알아야 돼. 요거.
직접 하는 거. 그럼 직접 한다라는 건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릴 줄 안다라는 거거든.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서 이게 정사용을 어렵게 하는 이유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뭘 할 수도 있냐면 각 세타를 구할 수도 있어. 내가 만약에 S를 알고 S 프라임을 직접 정사용해서 구했다면 뭘 구할 수 있는 거야?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둘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좀 잘 생각해 보면 될 거고, 우리 이제 다 와서 한마디만 하고 가자. 그 다음 주에 제1고가 원래 계약을 해서 다른 특강은 멈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제1고가 없거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침에 그대로 할게. 아침에 다음 주에 빨리 해야, 그래야 너네가 설 전에 기아 특강이 끝나. 그래야 설을 마음 편히 쉴 수 있다고. 안 그러면은 우리 일요일날 보강을 한번 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쭉 해가지고 하고, 선생님이 내가 이제 1학년 어차피 특강만 들어오는 거라 뭐 그냥 수업만 하고 빠져도 되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항상 원하는 게 뭐냐면 너네가 나중에 한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날 기억하게 만드는 게 항상 내가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목표로 하는 거거든.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날 기억하게 만드는 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면 사실 아침 수업이 항상 늘 힘들어. 아침 수업 항상 힘들어. 선생님이 뭐 성인들 수업을 해봐도, 그 다음에 재수생들을 수업을 해봐도, 고3을 수업해도 아침은 항상 힘들어. 힘든데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공부는 유전자빨이 있니? 유전자빨이 있어. 맞아, 있어.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야. 공부는 유전자빨이 있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고등학교 공부는 유전자빨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 진짜 그 머리 좋은 놈들이 잘하는 공부는 대학교 가서야. 은혜 지금 와닿지 않을 텐데 대학교를 가면 느낄 거야. 아, 이게 공부구나. 이게 머리구나. 라는 걸 느낄 거라고. 왜냐면 차원이 달라. 그냥 다른 차원으로 넘어갈 거야. 너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였구나라는 걸 대학 가면 느낄 거라고. 이게 수학을 떠나서 뭐 너네가 사회를 뭐 경제학을 전공하던, 뭐 통계학을 전공하던, 국어국문학을 전공하던, 뭘 전공하던 간에 대학을 딱 가는 순간, 와,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난이도도 그런데 고등학교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뭐 문제집 이런 게 있지. 대학 가봐. 그런 게 어디 있어. 너는 교수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할 거 아니? 교수님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게 되게 큰 착각인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걸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야.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가르칠지 끊임없이 고민하시겠지?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교수님은 가르치는 게 전공이 아니야. 교수님들은 연구가 목표야. 연구가 목표고, 내가 연구를 하려면 연구비가 필요하잖아. 이 연구비를 받는 목적으로 수업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은 굉장히 부가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안 해? 안 해. 이거 내 일이 아니야. 수업하는 거 내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진짜 대충 해. 왜 대충 하냐면 우선 이런 거야. 아니, 이걸 왜 모르지? 이게 말이 되나? 그러면서 교수님 맨날 그래.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지? 이게 된다고. 이게 대학교야. 근데 너네가 볼 문제집이 있어? 없어. 과외가 있어? 어디 있어? 인강이 어디 있어? 근데 요즘 대학교 수업도 인강이 있더라. 애들이 하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학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공부는 머리빨이 아니라고. 근데 난 유전이라고 생각해. 유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유전이라기보다는 타고나는 건 똑같은 말인가? 이게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끈기야. 끈기. 그리고 태도라고. 이 태도는 절대 바뀌지 않아. 진짜 너네 명심해. 어른이 된다고 갑자기 태도가 좋아지지 않아. 내가 성인이 되면, 내가 지금은 일어나기 힘들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귀찮고, 어른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고, 어른 되면 하기 싫은 거 하고 싶어질 것 같아? 아니야. 똑같아. 진짜 똑같아. 너네 지금 못 바꾸면 영영 못 바꿔. 너네 지금 태도 못 바꾸면 어른 돼서 똑같이 살게 될 거라고. 그럼 진짜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니? 지금 내가 너네 안 오면 전화해, 카톡해, 문자해. 그래도 안 되면 부모님한테 전화해. 이게 지금 수순이야. 그렇지? 이거 내가 왜 하는 거야? 너네가 성인이 아니라서 하고 있는 거야. 너네가 성인이 아니라, 너네 인생을 아직 스스로 책임질 나이가 아니라서 보호자한테 연락을 하는 거라고. 너네가 성인이 되는 순간 온전히 누가 책임져야 돼? 너네가 책임져야 돼. 선생님이 그냥 얘기해 줄게.
너네 대학교에서 무단결석 3번 하면 F거든. 한 수업을 무단결석으로, 무단결석이 아니라 결석. 결석 3번 하면 F야. 지각 2번이면 결석 1번으로 인정받거든. 그럼 지각 6번 하면 F야. F를 2과목 받으면 제적이 돼. F를 2과목 받으면 제적이 된다. 무슨 말이야? 학기 인정을 못 받아. 그걸 3번을 받잖아. 그럼 학교에서 잘려. 대학교에서 잘리는 그냥 잘라버려. 넌 필요 없어. 그런 거 잘라버린다고. 자, 대학교는 그래도 기회를 주지. 자, 알바라고 생각해. 알바라고 생각해. 너네가 무단으로 늦었어. 늦잠 자다 늦었어. 그럼 어떻게 돼? 우선 경고를 하겠지. 2번째가 됐어. 어떻게? 이제 그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겠지. 회사로 가보자. 내가 갑자기 너네가 수업하러 왔는데 안 와. 내가 안 와. 연락도 안 돼. 그리고 내가 1시쯤 일어나가지고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늦잠 잤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생각을 한번 해보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 잘리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 소문이 나겠지. 업계에 소문이 나겠지. 야, 저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자다가 수업 끝날 시간에 왔다? 소문이 돌겠지. 난 취직할 수 있을까? 못해. 실수 한 번 용납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사회야. 사회에선 용납이라는 게 없어. 이게 너네가 성인이 되면 뭐 그때 가서 하면 없다니까. 기회가 없어. 그게 기회가 없어. 그래서 나는 지금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 그냥 이게 이런 거다. 진짜 그래. 항상 일찍 오는 애들은 항상 일찍 와. 항상 늦는 애들은 항상 늦죠. 내 카톡 보면 항상 보내는 애들한테만 보내. 항상. 근데 또 일찍 오는 애들은 항상 5분 10분씩 일찍 와. 난 이게 이미 몸에 밴 태도라고 생각해. 이거를 지금은 너네 고칠 수 있어. 지금 고칠 수 있다고. 왜냐면 기회가 있잖아. 그래서 한번 잘 고민해봐. 내가 한번 사는 인생. 선생님도 진짜 중학교 때까지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거든. 근데 고등학교부터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선생님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오면 학교 선생님이 왜 왔냐고 가라 그래. 너 왜 왔니? 다른 애들 방해하지 말고 가줄래? 라고 얘기한다고. 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학교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출석 인정해 줄 테니까 가라고. 집에 가라고. 근데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전화해가지고 담임선생님 저 좀 피곤해가지고 못 갈 것 같은데. 그러면 걱정하지 마. 출석 다 인정해 주니까 다 해줄 테니까 쉬어. 집에서 공부해.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잘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봅시다. 정사형 봅시다. 우리 오늘 갈 길이 멀어. 자, 필수 문제 10번을 볼게. 자, 문제를 봅시다.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육면체가 있을 때 선분 AF에 평면 DHFB로의 정사형의 길이를 구해달래. 자, 지금 이게 이거야. 우리가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 정사형을 구하는 방법의 1번 뭐다? 이건 2번이라고 아까 내가 2번이라고 쓰긴 썼는데 직접 정사형된 길이를 구하는 거야. 이게 힘들어. 이거 어려운 문제야. 왜 어려운 문제냐면 너네가 처음 보는 문제라서 그래. 처음 보는 문제라서 그래. 내가 AF 선생님 여기다 한 번만 쓸게. 선분 AF에 지금 평면 DEFG FB인가? 로에 정사형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고? 정사형 어떻게 쓴다고? 수직으로 쓴다고. 평면 DFB에 여기에 수직이 되도록 정사형을 써야 돼. 그럼 지금 내가 평면이 여기 옆면에 있잖아. 이게 우리 지금 와닿지 않는다고. 그럼 내가 요 빨간색 AF를 평면에 정사형하면 어떻게 써야 될까? 자, 이걸 이제 배우는 거야. AF를 여기에 정사형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A는 이렇게 떨어져. 여기로. 수직으로 떨어져. 이거 어디지? DB에 뭐가 돼야 돼? 이거 지금 정사각형이니까 중점으로 오겠지. 중점으로 오겠지. 맞니? 정사각형은 여기가 직교하니까 요렇게 수직으로 중점으로 떨어질 거라고. 중점으로 떨어질 거라고. 그치? 그래서 F는 이미 어때? F는 평면하고 붙어 있는 거 맞니? 그러니까 요렇게 연결한
A 프라임 F가 뭐가 되는 거야? 정사형이 되는 거야. 이게 정사형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A 프라임 F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이미 여기 표현을 해놨어. 이미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 여기 지금 수직, 얘네가 수직이잖아.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삼각형의 요 놈의 길이를 구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겠네. 아니, 요 길이는 얼마지? 여기 지금 대각선의 길이의 중점이니까 2분의 루트 2인 거 맞나? 이렇게. 요 길이는 2 루트 2가 되겠지. 그래서 요 지금 요 길이는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지금 2분의 루트 2가 아니라 여기 잠깐만 2 루트 2 루트 2지? 정신이 나고 루트 2지.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 있겠지. 루트 6이 되겠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경험치 계속 이렇게 쌓는 거야. 정사형을 쌌을 때 어떻게 구할지. 내가 지금 얘는 각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직접 정사형을 싸가지고 정사형을 구하겠다. 그럼 200번도 봅시다. 200번. 자, 얘도 선생님이 그냥 풀게. 자, 정사면체야. 정사면체 진짜 많이 봐야 돼. 정사면체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AD에 선분 AD에 평면 BCD 위로의 정사형된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똑같아. 정사형 이렇게 BCD의 수직이 되도록 빛을 쏠 거야. 그럼 A가 쭉 와가지고 떨어질 텐데 어디로 떨어진다? 어디로 떨어진다? 밑면에 뭘로 떨어져? 그치,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 정사면체는 꼭지점에서 밑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진다고? 무게중심으로 떨어진다고. 무게중심 뭐냐면 중점 연결한 거잖아. 조금만 잘 그릴까? 이렇게 와서 여기 중점에 M이라고 해볼게. M이라고 하면 이렇게 왔어요.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긋는 게 낫지. 이렇게 긋는 게 낫지. 이렇게 걷을 때 무게중심으로 떨어질 거야. 그럼 무게중심 하면 우리 맨날 생각나는 게 1대2잖아. 1대. 그럼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이 길이를 구하는 게 뭐가 될 거야? 정사형이 되겠지. 정사형은 GAD 맞죠? GD가 정사형된 길이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요 길이가 지금 6이지. 자, 요 길이 지금 절반이니까 3이지. 그럼 여기가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얘가 3루트 3이 나오나? 그럼 1대2니까 요 길이는 2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자, 우리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유산을 남기면서 왔었는데 기억하니? 이게 사실 좀 기억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근데 나중에 공부할 때 중간고사 공부할 때는 봤으면 좋겠어. 나중에 1학기 기말고사 기하벡터 시험 공부할 때는 우리 정사면체에서 요 모선과 선분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평면과 선분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값 얼마인지 기억하는 사람 있나? 선생님 다시 할게.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값 요 두 개 정도는 좀 많이 쓴다고 얘기했었거든.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었고 그 다음에 평면과 선분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루트 3분의 1이었어. 루트 3분의 1이었어.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정사형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면 굳이 계산 안 하고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지금 왜 얘기하냐면 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정사면체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지가 좀 되는 편이야. 그래서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잘 듣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1번 정사형만 하고 싶시다. 하고 11번 봅시다. 자, 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오늘 얘 왜 이러지? 자, 만약에 이제 각이 주어져 있다면 각을 이용해서 직접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한 번만 쓸게. 우리 S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뭐가 되는 거다? S 프라임이 되는 거다. 항상 기억해줘. 큰 거, 작은 거. 이러면 진짜 헷갈릴 게 없어. 내가 너무 지금 뭐라 그럴까? 야매로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긴 한데 이래야 너네가 안 헷갈릴 거야. 지금 봅시다. 내가 밑면에
지름의 길이가 12인 원기둥이 있어. 여기서 이 밑면하고 각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가 되도록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내가 하나만 연결해 볼게.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연장해서 연결했을 때 요 지금 이루는 각이 30도다라는 거지. 30도일 때 요 타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타원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얘를 구하라고 했지만 둘 중에 누가 정사형이야? 얘가 정사형이라고. 요것만 보이면 돼. 선생님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이 타원의 넓이를 S다라고 하고 밑면의 넓이를 S'이라고 하면 무슨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S에다가 큰 거고 작은 거니까 S에다가 내가 수직으로 밑면에다가 빛을 쐈을 때 만들어지는 게 얘니까 코사인 둘이 이루는 각 30도가 S'이 나올 거라고. 그 지금 역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S'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이니까 36파이. 그래서 S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36파이라서 답은 24 루트 3 파이가 나오겠다. 이거 하나만 한 번만 보자. 하나만 봐봐. 이 빛을 내가 지금 평면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잖아. 비스듬하게 잘랐으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한 번만 생각을 이따 뒤에서 볼 건데 이거 타원이지. 타원이니까 장축과 단축을 볼 수 있을 거야. 장축과 단축을 볼 수 있을 거야. 장축이 어디가 장축이 될까? 지금 내가 평면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마치 이렇게 끝에 연결해서 연장선을 걷잖아. 요게 장축이 될 거야. 얘가 장축이 될 거거든. 그러면 장축과 이 지금 원의 지름은 딱 정확하게 정사형 관계를 이루고 있을 거라고. 맞니? 그럼 단축은 어떻게 될까? 저 타원의 단축. 장축하고 수직으로 연결한 게 단축이지. 이렇게 표현해 볼게. 이렇게 수직으로 연결한 게 여기가 단축이 될 거거든. 단축의 길이 지금 얼마일 것 같니? 단축의 길이 얼마일까? 얘는 10이야. 변하지 않아. 원의 지름에서 변하지 않아. 왜일까? 얘는 지금 내가 비스듬하게 잘랐잖아. 이게 한번 상상이 되려나? 한 번씩 상상해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돼. 여기 이렇게 페트병이 있어. 이걸 내가 이렇게 자를 거야. 이렇게 자를 거야. 그럼 단면이 타원이 생길 때 이렇게 잘랐으니까 이 단면에 수직이 되게끔 생각했을 때는 변함이 있겠어 없겠어? 요 길이는 변함이 없을 거라고. 맞니? 원하고 변함이 없어. 이쪽 길이만 비스듬하게 늘어나는 거지. 이쪽 길이는 바뀌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단축은 원하고 달라지는 게 없을 거야. 장축만 어떻게? 장축 곱하기 코사인 30도가 12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따가 문제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정사형했을 때 항상 수직 길이를 잘 봐야 돼. 우리 202번 한번 해볼까? 바로 할 수 있겠지? 자, 밑면의 넓이가 지금 36이잖아. 밑면의 넓이가 36이야. 그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요 놈의 넓이를 S다라고 해보면 얘를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직육면체가 나오면 그래서 되게 편해. 내가 수직으로 빛을 쏠 때 뭔가가 좀 보이니까 S를 밑면에 정사형 했을 때가 36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S 코사인 지금 이루는 각이 45도라고 친절하게 주고 있지. 이게 36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럼 코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니까 2분의 루트 2 나누면 루트 2로 36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잘 볼 수 있을 거고 12번에다가 별표를 좀 하나 치고 잘 봅시다. 자, 이제 우리가 정사형을 활용할 때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할 거야. 내가 만약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게 어렵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 정사형의 도움을 받겠다. 우선 문제를 좀 볼게요. 1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삼각형 ABC의 밑면으로의 정사형된 넓이를 구해달래.
밑면으로 정사형도 넓이를 구해다. 정사형을 직접 해보는 거야. 자, A에서 내가 밑면에 수선해발을 내리면 어디로 떨어진다 그랬냐면 두 대각선의 교점으로 떨어질 거야. 좀 그림이 잘 그리자. 두 대각선의 교점으로 이렇게 빛이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그래서 요 점을 H라고 이렇게 잡아볼게. 그럼 A가 H로 떨어질 테니까 삼각형 ABC를 밑면에 정사형을 때리면 누가 되는 거니? 요 삼각형이 되는 거니? 이렇게. 요 삼각형이 정사형이 되겠지. 만약에 잘 안 보이면 내가 요 지금 BCDE를 위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진짜 이렇게 있을 때 요게 정사형 된 삼각형이 되겠네. 그럼 얘 지금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니까 16에서 4분의 1 조각이니까 얼마? 4가 되겠지. 정사형 넓이는 4가 되겠다. 그럼 이제 내가 이번에 뭘 하고 싶냐면 삼각형 ABC랑 밑면 BCD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다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다고. 그럼 우리는 빨리 정사형 된 넓이를 직접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하는 행동이야.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할 때 정사형의 도움을 받겠다고. 원래 삼각형 A, B, C의 넓이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뭐가 나오면 돼? 삼각형 BCH가 나오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얘가 4라는 걸 구해놨고 요 넓이만 구하면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다. 항상 이렇게 이면각의 크기를 구할 거야 많이. 그럼 지금 삼각형 ABC는 여기다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여기가 4고 여기가 6이니까 이렇게 수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리면 여기가 2, 6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얼마냐? 36, 4 루트 32, 4 루트 2 나오나? 이렇게. 그럼 4 곱하기 4 루트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8 루트 2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4가 나오면 되니까 답은 2 루트 2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사형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이걸 쓰는 게 이제 좀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다. 그럼 지금 우리 203번 한번 해볼래? 오늘 얘 왜 아프니? 이렇게 아파. 203번 한번 해봅시다. 203번에 지금 한번 봅시다. 203번. 지금 삼각형 AFC랑 밑면 EFGH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해야 돼.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에다가 두 각이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그 정사형된 넓이가 나올 거다. 그럼 정사형된 애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면 항상 이게 좀 직육면체는 좀 편해. 그냥 요걸 따라가지고 쭉 내린 게 정사형이 되겠지. 이런 밑면에다가 정사형을 내릴 때는. 그래서 요 놈이 지금 정사형된 삼각형이 되겠다. 요 놈이 정사형된 삼각형 EFG가 되겠네. 그럼 지금 EFG의 넓이는 얘가 2고 2니까 넓이 2라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 요 놈의 넓이만 찾으면 되겠지.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좋은 방법은 지금 이제 요렇게 해달라는 거야.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지. 요 길이는 지금 얼마냐면 9, 2, 4니까 루트 9, 4, 13인가? 이렇게 되나? 그래서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내가 요렇게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보면 여기가 루트 13, 여기가 루트 13, 여기가 2루트 2니까 맨날 똑같잖아. 맨날 수선해발 내려가지고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루트 11
이렇게 나와서 넓이를 구할 수 있어? 근데 봐봐. 내가 저번 시간에 남겨준 유산을 기억한다면 지금 이게 그 모양인 거야.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도형이라서 쌤이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거라고. 여기서 이쪽으로 수직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이만큼, 이쪽으로 3만큼 내린 거잖아. 이게 지금 다 수직 관계인 거지. 이게 다 지금 수직 관계야. 다 수직 관계야. 이랬을 때 내가 넓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우리 다 필기 되어 있어. 2분의 1 루트에 둘이 곱한 거의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한 거의 제곱 더하기 둘이 곱한 거의 제곱. 이게 정사형에서 증명이 되는 거기도 하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2분의 1 루트에 둘이 곱한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제곱, 둘이 곱한 거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정말 많이 나와. 정말 많이 나와서 요거를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72, 88, 2루트 20이 나오나?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이게 성립하겠다. 88이니까 8, 4. 맞지? 88, 44, 22. 2가 나오니까 루트 20이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코사인 세타는 그래서 루트 22분의 2가 되겠다. 그래서 뭐 구하는 방법 다양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구할 수 있기도 하지만 저렇게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넘겨서 사실 여기 연습 문제를 선생님이 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연습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텝 1만 시킬까 하다가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스텝 2의 세 문제를 풀어줄 테니 스텝 2의 세 문제를 풀어볼 테니 스텝 1 해보고 진짜 내가 질문을 다 받아줄 용의가 있거든. 다 받아줄 용의가 있으니까 우리 세 개만 한번 해봅시다. 210, 211, 214 이렇게 세 개 한번 해볼게. 선생님 풀어줄게. 봅시다. 210은 이런 어려워. 이런 게 지금 어려운 거야. 너네 경험치를 쌓아야 돼. 지금 우리가 그냥 혼자서 풀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평면 정육면체에서 선분 BD랑 AHGB가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했대. 선분 BD 요 놈이랑 요 놈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잘 봐봐. 내가 BD를 선분 BD를 평면 AHGB에다가 정사형을 내릴 거야. 그래서 내가 그 길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세타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지금 BD를 저 면에 정사형 내리면 어디로 떨어질까? 어디로 떨어질까? 너네 만약에 이제 이렇게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려면 평면이 뭐여야 돼? 요거여야 돼. AF의 정사형을 때리는 A로 떨어지는 거지. 이건 비스듬하다고. 그럼 어디로 떨어질까? 어디가 수직일까? 어디가 수직일까? 이게 쉽지가 않은데. AH의 중점으로 떨어져. AH의 중점으로 떨어져야 얘가 수직이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 보기가 쉽지가 않아. 나는 지금 너희가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 왜 그런지 한 번만 설명을 해볼게. 잘 봐봐. 이게 지금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요 면이 이렇게 있는 거지. 요렇게 있는 거야. 요렇게. 요렇게 있다고. 요렇게 있어. 내가 여기서 자,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이 면에다가 수선해발을 내리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요렇게 세워봐봐. 얘를 요렇게 눕혀봐야 어디로 떨어질지를 볼 수 있다고. 이 지금 주사위를 요렇게 눕혀보면 얘도 같이 요렇게 쓰겠지. 그래서 일로 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입체 도형을 상상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 그럼 또 결국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삼수선 정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삼수 정리. 요거랑 수직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게 또 쉽지가 않아. 그래서 어쨌든 얘가 AH의 중점으로 떨어진다는 경험치를 너네가 좀 쌓고 있어야 돼. 그럼 여기가 뭐라고? 수직이라고. 수직이야. 그럼 봐봐. 여기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잖아. 한 변의 길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냥 2라고 가정할게. 그러면 DB의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지.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절반이 되니까 루트 2가 될 거거든. 그럼 지금 요 평면하고 BD가 이루는 가게 크기 여기가 세타가 된단 말이야. 세타. 그래서 이 그림을 다시 한 번만 그려볼게.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이렇게 그리는 습관을 너네가 들여야 돼. 안 그러면 잘 안 보인다고. D, B, M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직각인 거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그래서 DM의 길이가 지금 얼마? 루트 2. BD의 길이가 2 루트 2. 그럼 지금 뭐 구해달라 그러냐면 사인 세타 구해달라 그런 거 맞니? 그러니까 2 루트 2분의 루트 2가 돼서 2분의 1이 답이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 지금 외울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잘 정리해서 아 저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저쪽으로 가는구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이런 게 좀 쌓여야 돼. 어려워 그래서. 자 211번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거랑 완벽하게 똑같아져. 우리 이거 지금 요 그림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서 요거의 도움을 받고 해봅시다. 11번. 요거의 도움을 받아서 할게요. 지금 완전히 문제가 똑같거든. 반지름의 길이가 6일 때 밑면하고 30도로 잘랐을 때 초점의 거리를 구해달래요. 초점의 거리. 그럼 초점의 거리 우리 어떻게 구하니? A 제곱분 이제 까먹을 때가 됐지. 여기서 초점은 어떻게 됐냐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거란 말이야. 나는 그냥 이렇게 쓸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C제곱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초점의 좌표가 하나는 C, 0이 나오고 하나는 마이너스 C,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아까처럼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 내가 지금 평면을 비스듬하게 잘라서 요 길이가 장축이 될 거야. 얘가 장축이 될 거라고. 그러면 장축과 요 놈의 관계는 뭐가 성립하겠다? 장축에다가 장축을 정사용한 게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장축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한 게 12가 돼야 된다. 지름 12가.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넘어가면 8루트 3 나오나? 장축은 8루트 3. 이렇게. 그럼 단축은 어떻게 된다고? 단축은 얘랑 수직이잖아. 얘는 지금 비스듬하게 자를 때 얘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의 길이랑 똑같다고. 지름의 길이죠. 단축은 변함이 없이 10이다. 그래서 BA는 지금 4루트 3이고 B가 6 나오나? 이렇게. 그러면은 48에서 36 빼니까 12? C제곱은 12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얘가 2루트 3, 0 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하나가 마이너스 2루트 3, 0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 초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 4루트 3이 답이 되겠지. 초점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214번 봅시다. 요거 하고 쉽게 이거 잘 봅시다. 이게 또 만만치가 않거든.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이 좀 있는 도형이라서 잘 봅시다. 도형을 보는 시야를 좀 잘 볼 수 있어야 돼. 이 무슨 도형인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보면 괴상하게 생긴 사각형 MENC가 있어. 이 MENC를 밑면 A, B, C, D랑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달라고 했나? 이루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를 구해달래. 다시 요 윗면하고 요 괴상망측하게 생긴 도형이 이루는 가게 크기를 구해달래. 그럼 이제 생각이 들어야 돼. 아무리 봐도 이건 가게 크기를 직접 구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뭐의 도움을 받을 거다? 정사형의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내가 사각형 MENC NC를 평면 ABCD 위로 정사형을 내려볼 거야. 그럼 뭐가 되니? 이거는 좀 이제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지. 이거 그냥 정육면체니까 이렇게 올리면 2가 1로 정사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N도 이렇게 올리면 똑같이 올리면 여기로 정사형이 되겠지. 어디? B와 C의 중점으로 정사형이 되겠다. 그래서 정사형하면 M하고 C는 이미 그 평면 위에 있으니까 지금 요 평행사변형 요 평행사변형이 정사형된 도형이 되는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얘가 2고 높이가 4니까 정사형된 도형의 넓이는 8이야. 8.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MENC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다. MENC. 자, MENC의 넓이를 구해볼 거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우리 항상 어떤 도형이 나왔을 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항상 우리가 도형을 뭐에 대해서 정의하냐면 길이에 대해서 정의한단 말이야. 길이를 한번 구하려고 생각을 해봐봐. 길이. 그럼 요거 절반하고 요 놈의 대각선. 얘도 지금 보면
절반하고 요놈의 대각선. 얘도 지금 보면 절반하고 요놈의 대각선. 얘도 똑같지. 절반하고 요놈의 대각선. 이거 지금 뭐야? 마름모야, 마름모. 이게 마름모라는 거 보면 돼. 그럼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요 길이 얼마지? 4루트 3인 거 맞냐? 정리문제 끝과 끝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지? 이 중점 연결한 거니까 그냥 한 면에서 대각선 길이랑 똑같지? 그래서 4루트 2인 거 맞아? 그러니까 요거 마름모니까 넓이가 어떻게 될 거야? 2분의 1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4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8루트 6이 될 테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6분의 1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정사형을 활용하는 가장 흔한 방법이야. 가장 흔한 방법.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211번에서 정사형 했을 때 꼭 길이가 다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본 거잖아. 그럼 206번 문제를 한 번만 너네가 지금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지금 문제가 알파가 정사각형이 있어. 정사각형을 내가 베타 위로 정사형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베타에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빛을 쏠 거잖아. 그럼 한 번만 생각을 해봐봐. 요것만 얘기할게. 요거랑 길이 어떨까? 변함 있겠니? 정상은 변함 없을 거야. 그치? 누구만 변함이 생기는 거야? 얘만 변함이 생기는 거니? 얘가 정상에서 짧아지는 거고, 얘가 정상에서 짧아지는 거고, 얘는 변함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작정 막 아무 생각 없이 정상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좀 잘 보면서 어디는 바뀌고 어디는 안 바뀔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사형이고, 좀 쉬었다 합시다.